네, 그러면 1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항해 그래프라고 내비게이션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노드 노드하고 지금 예, 그 이렇게 그 게임 맵이 있으면 그죠? 네, 맵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찾아서 이제 다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가 노드를 방문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장소와 장소 사이에는 엣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RTS나 RPG 게임에서 이제 셀 기반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중에서는 4학년 중에서는 포트폴리오로 게임을 만드시는 분 중에서 셀 기반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많이 쓰인다. 대신에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몇 학년 때 배우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에서 배웠던 그래프에서는 엣지의 지형 정보 같은 것들이 없죠. 그냥 단순하게 코스트 정보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날씨가 그렇네요. 이게 좀 방에서 혼자서 새벽에 하니까 되게 춥네요. 바깥에는 아까 나갈 때보다는 훨씬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또 뭐가 가능하냐면,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테크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게임에서 테크트리 뭐 많이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요게 뭐 소장농인가 하는가, 아무튼 인부 같죠. 인부. 그죠? 인부가 만들어지면, 요게 제재소죠. 제재소에서 제재소를 만들 수 있고, 제재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나무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죠? 이게 화살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들 수 있으면, 그죠? 나무를 만들 수 있으면, 대장간에다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장간에서는 쇠를 아이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약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건파우더가 화약이죠. 그죠? 그다음에 아이언이 만들어지게 되면 캐논, 대포도 만들 수 있고 총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우드 테크트리에서는 화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처 그러니까 궁수를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궁수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배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배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운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배럭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병사들이나 뭐 이런 일꾼들이 병사들이 그죠? 일을 하는 곳, 살고 있는 곳, 살고 그다음에 일도 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나이트 기사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보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풋솔저를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의 순서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든다라는 어떤 엣지 코스트를 할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분 뭐 내가 많이 그 평상시에 2학년 때서부터 많이 써왔던 뭐 수법에 의하면 스타크래프트로 이그젬플 든다면 뭐 테크트리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엣지의 코스트에다가 저장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건 사실은 뭐 스테이트 그래프 그래서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바로 유명한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노이 타워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유명한 하노이 타워의 그 게임인데 이 게임의 이제 스타트는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뭐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것을 요거를 차례로 요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옮기는 거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룰은 뭐냐면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옮긴다든가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룰은 뭐냐면 작은 거 위에 예를 들어서 뭐 메뉴에 있는 걸 여기다 놓고요. 작은 거 위에 이보다 더 큰 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룰을 가지고 어떻게 다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를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런 상태를 일단 이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 세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그죠? 요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노드,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상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이제 찾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는 안 하고요. 네, 뭐 좀 더 어드밴스드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강화 훈련이라는 거를 딥러닝에서 이제 하는 학습의 하나의 일종인데 강화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등장해서 큐 팩터가 어쩌고 막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그 고급 게임 인공지능을 강의하면서 후반부에는 강화 훈련을 조금 학습을 공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포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강화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에 어떻게 옮겨지면 되는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출력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태 그래프로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게임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이 다 이겁니다.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강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 미래를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강화 훈련을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거 3번을 먼저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2번을 얹어 놓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큰 거 위에 조그만 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1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일로 이동합니다. 1번이 이렇게. 1번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3번은 다시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3번이 이렇게 오게 되죠. 3번이 여기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2번을 하나 올려놓고 1번이 제일 크니까 2번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만 이동했잖아요. 룰 다 지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2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옮겨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 하노이 타워 문제는 고전적인 그런 어떤 그 컴퓨터 알고리즘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뭐 세 가지 하노이 타워에 세 개가 있지만 이게 개수도 늘리고 이 축도 좀 계속 늘어나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프적으로 푼다. 뭐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의 example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치기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조그만 거를 3번에 이쪽으로 옮기고 두 번째 작은 거를 여기다 옮기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최종 고울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복잡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한다고요? 강화 훈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의 이 행동 그 순서는 그래프적으로도 이제 뭐 이용을 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요 정도에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탐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암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드가 쭉 있는데 이렇게 이게 다 게임에서의 그 웨이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그런 지점이 갈 수 있는 지점인데 여기에 암호가 있어요. 암호 다 아시잖아요. 갑옷이잖아요. 그죠? 암호가 있어가지고 그 갑옷 아이템을 득템하고 싶다.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뭐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탐색할 때 이제 상태 공간 탐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하나 혹은 뭐 모든 암호가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은 이동으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쇼티스트 패스를 구할 때도 이제 뭐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래프 분기율은 브랜칭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부모 노드가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많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바이너리 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노드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노드가 바로 부모 노드죠. 이 부모 노드에서 이거 밑에 있는 애를 부모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밑에 있는 노드 두 개를 자식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식 노드가 몇 개가 있느냐, 얼마나 브랜칭 되느냐, 분기가 되느냐의 평균 개수를 이제 분기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좀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빠른 처리 속도가 요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컬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컬링은 물론 동계 올림픽에서 하는 그 뭐 영미하는 컬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스펠링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발음은 똑같네요. 그죠? 컬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컬링은 뭐냐면요. 그 우리의 게임에 있는 그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씬그래프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하는데 씬그래프 그죠? 씬 장면 그래프죠 그죠? 씬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대략 위치적으로 이렇게 브랜칭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이 요 부분을 본다. 화면에 우리 유저가 요걸 본다 그러면 요 부분은 실시간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까지 한다 그러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은 CPU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다 빼고 여기에 걸린 유저의 화면에 걸리는 오브젝트들만 나는 렌더링해서 화면에 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요거 다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되겠죠. 이걸 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로 이제 현재 그 뭐라고 하죠? 그 현재 그 게임 그 엔진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옥탈 트리 아니면 쿼드 트리거든요. 그래서 쿼드는 네 개죠. 네 4분할 전체 월드를 그죠? 월드를 4분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월드 안에서도 서브 월드겠죠? 또 4분화하고 계속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죠. 그래서 싱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화면이 여기 예를 들면 뭐 여기 너무 좀 많이 그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화면이 여기만 여기에 이제 우리 화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큰 사각형에 여기를 1사분면, 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한다면 1, 2, 3분 4분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렌더링 안 해도 되겠죠. 4사분면 여기에서만 렌더링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객체들만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요걸 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3또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도 또 1사분면에 서브 1사분면에 해당되는 객체만이 렌더링 하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잘른다고 하는 게 라기보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객체를 찾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예,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기 뭐죠? 그 바이너리 트리로 한다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겠죠, 월드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객체 요 뭐죠? 뷰 포인트 그러니까 그 화면이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는 예, 우리가 렌더링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은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을 렌더링 해야겠죠. 그러면 또 여기도 또 반을 또 나누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쿼드 트리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죠. 찾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일일이 다 비교해야 되겠죠. 이런 오브젝트들은 이 화면에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쿼드 트리를 하고 이 쿼드 트리는 분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기율이 예, 4개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잘게 써온 게 뭐예요? 옥탈 트리에서 8개, 8분할을 하는 거죠. 8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의 분기율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예, 새벽에 계속 3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제 드디어 이제 구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행렬이라기보단 배열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여기가 배열이겠죠? 예, 여기가 배열입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대충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배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찾는 것은 되게 빨리 찾을 수 있지만 바로 뭐가 문제죠? 예, 메모리가 많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메모리가 쓸데없는 메모리가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노드의 개수가 뭐 10개라 그러면 그죠? 예. 조금 더 이렇게 뭐 추가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노드가 지금 현재 10개예요. 그러면은 10 by 10의 배열을 놓게 되면 예, 다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노드가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좀 예, 배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 뭐죠? 이 플렉시블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죠. 물론 크기를 이와 유사하게 생긴 게 벡터가 있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그죠? 예, 실시간으로 리사이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초기에 10 by 10, 노드가 10개만 있다고 해서 10 by 10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50 by 50을 하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예, 노드들이 더 추가되는 것을 고려해 갖고 50 by 50을 했는데 실제 막 쓰다 보니까 30개밖에 안 썼어요. 노드를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거는 다 메모리가 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 낭비가 좀 많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요. 인전 리스트는 리스트로 이제 관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 어떤 노드가 추가되거나 이럴 때도 메모리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찾기가 좀 배열보다는 좀 빠르지 못하죠. 그죠? 예, 이런 단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자, 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접행렬, 그러니까 뭐 인접행렬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행렬이란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배열을 형식으로 구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현. 배열 형식으로 구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이것이 배열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마치 행렬처럼 생겨서 인접 행렬이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1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연결됐느냐. 그죠? 예. 그죠? from to.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from이 이게 to라고 한다면 예. 어디서 1번에서 1번으로 가느냐? 0이면은 예, 연결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1이 되는 게 뭐예요?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이 스파스 그래프, 희소 그래프 같은 경우에 부적합하다고 써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게 뭐 맞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비교적 비효율적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파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의 개수를 최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뭐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다기보다는 아무튼 예, 많은 거죠, 그죠? 많다 보니까 야, 이게 꼭 필요한 메모리야? 그러기 위해선 이거를 내가 안 쓰는 방법이 없단 얘기죠. 배열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비효율적이다라고만 정도로 예,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부적합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이다. 근데 여하튼 얘는 예, 여기가 프롬이고 여기가 투라고 한다라면은 예, 연결되어 있으면 1이고 연결이 안 됐으면 0으로 표현할 수 있고 예, 그래서 4번 노드하고 연결된 거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입니다. 그래서 4번 노드는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쉽게 우리가 서치가 가능하죠. 그죠? 예,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리스트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 1번 노드는 예, 어디하고 연결됐습니까? 4번 노드하고 6번 노드. 그죠? 아까 같이 배열같이 쓸데없이 2번 노드하고 연결되느냐 뭐 3번 노드하고 연결되느냐 이거를 예, 표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연결된 것만 우리가 쭉 쓰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냐면 메모리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예, 구현은 조금 복잡해지고 그죠? 예, 구현은 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예, 서치를 하려면 1번 노드에서 연결된 것들을 다 찾으려면 배열보다는 좀 더 비효율적이다.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게 리스트가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연결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그 데이터 구조에서 공부하신 이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의 연결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C나 C++이나 뭐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물어보는 예, 게임 회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기본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형 리스트를 예,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고 예,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보면 그 뭐가 있죠? 예, 예, 리스트가 있죠, 그죠? 예, 리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그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현도 굉장히 예,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현의 좀 복잡한 단점은 이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C++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그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요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 노드의 클래스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노드의 인덱스. 네, 노드의 인덱스를 예, 우리 저 멤버 변수로 갖고 있습니다. 멤버 데이터로 갖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인티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드를 라벨링을 할 때 문자와 숫자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임플리멘테이션인 경우에는 숫자로 예, 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인티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예, 라벨링하는 값이다. 인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밸리드 노드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밸리드 노드 인덱스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노드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인덱스 값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인밸리드 노드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2번 노드가 삭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2번 노드의 예, 인덱스 값을 마이너스 1로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예, 찾다 보면 여기가 노드의 인덱스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뭐죠? 인밸리드 노드니까 이거는 바로 리무브 제거된 노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왜 안 지웁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되지. 왜 안 지우고 인덱스 값만 마이너스로 합니까? 나중에 추가할 경우 어떻습니까? 추가할 경우 이 노드의 인덱스 값만 원하는 값으로 3번이라든가 그죠? 바꾸면 되지. 이거를 위해서 또 메모리를 만들어서 노드라는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에는 예,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만들어 놓고 폐기할 때는 아예 없애지 말고 예, 노드의 인덱스 값만 마이너스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얘네들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덱스 값을 세팅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생성자에 보시게 되면 인덱스의 값을 주어지게 되면 이 값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인덱스 값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그죠? 인덱스 값을 불러오게 되면 예, 인덱스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인덱스 변수는 프로텍티드 돼 있으니까 이 그래프 노드를 상속받은 애는 다 직접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set 노드 인덱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러니까 노드의 인덱스 값을 새로운 노드의 인덱스 값으로 만드는 거죠. 세팅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내 프로그램에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 노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래프 노드를 상속받아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차시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